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자가 3% 오르고 원금 상한 압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몰려갈 것 같은데요. 그들이 과연 괜찮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한때 한국은 중국이 옆에 있어서 중국 뜯어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안 좋죠. 중국 관광객이 2022년 8월 달에 3만 명에서 지금 23년 8월 달에 26만 명으로 10배가 늘었지만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요. 중국의 청년 10명 중에 2명이 실업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도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상황이 한국에 고스란히 여파를 미치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5%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한국도 덩달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이제 그 틈새를 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지금 계속 엉망이 되어가고 있죠.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60조를 펑크냈고 법인세 관련 부동산 관련한 세금을 줄여주면서 세금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 25에서 22%로 줄였죠. 이게 세금 펑크의 주요 원인입니다. 추경호 같은 놈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정부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경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념잣대를 갖다 대면서 더 빨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 계속되다 보면 한국은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모아야 됩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빚지고 또 욕심부리고 이러면 자기 발에 넘어지는 겁니다. 수입이 적어도 본세를 지키고 조금씩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를 안전하게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지금은요,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래서 더 차분하게 움직이고 말 줄이고 에너지를 덜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시시때때로 불편함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도 가져다 줍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착실하게 살 공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대려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차분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월 달에 동결 했잖아요. 그래도 현실에서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세금은 안 거치고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죠. 중산층들이 식사 끼니 수를 줄입니다. 3끼에서 2끼로요. 밥을 굶는 거죠. 사람도 안 만나고 소비도 안 하고 슬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배고픈 사회가 된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밥을 굶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밥 한 공기가 2,000원입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답니다. 외식은 꿈도 안 꾸고 소형주택에 소형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휴가 때 태국이나 루마니아 가서 한 2주가량 여유 부리고 오는 게 그게 그들의 삶이라고 하죠. 현재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못한다고 하죠. 앞으로 참 씁쓸하죠. 대한민국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의 70%가 월급 300만 원 미만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인들에게 라면 하나도 사기가 어렵죠.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국물에 밥 말아 먹고 끼니 때우는 거죠. 이제 한국도 점점 작은 집, 작은 차를 선호하며 살 겁니다. 왜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마가린에, 간장에 밥 먹는 거예요. 냉동식품 먹는 것도 비싸다고 이제 못 사 먹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으로 빚진 이들, 주식 비투해가지고 빚쟁이가 된 이들, 그들이 사는 삶입니다. 이제 점점 더 삶이 안 좋아지는 거죠. 참, 우리네 삶이 서글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더 조심하고 더 나은 자세로 지내야 된다는 거. 이제 현금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50년, 70년도 될 수 있죠. 이번에 걸려든 이들은 이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기다리면 다 무너집니다. 미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금리 상태로 3년, 4년 가면 다 망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다 망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창용 총재가 금리는 동결하면서 집은 사지 말라고 얘기하죠. 개소리죠, 개소리. 뭐 금리 올릴 자신은 없고 상황은 안 좋다라는 건 아니까 경고는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엄청난 비폭탄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몰락시킬 거예요. 그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제일 심할 건데 걱정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궁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힘든 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죠. 빚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점점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생활고에, 가정불화에, 지인들과의 다툼에 그러한 것들이 울컥하면 범죄로 이제 변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무서운 얘기들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치솟는 물가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빚을 계속 지니까 자꾸 힘드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뭐 인건비 줄이고 줄일 거 다 줄였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빚지니까 그들이 이제 미치는 겁니다. 본업은 본업대로 하면서 수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업하고 열심히 살면 나아져야 되는데 안 나아지는 거죠. 참 씁쓸하죠. IMF 때는 그래도 매출이 반토막이었는데 코로나 때는 70% 좀이었는데 지금은 80% 정도 수준입니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해도 수익이 안 난다고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엄청 늘었고요. 코로나 때 빚으로 버텨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아진 거죠. 참 씁쓸하죠. 뭐 주변에 있는 그 복지원, 고아원 같은 곳이죠. 한 달에 한 번씩 피자 후원하는 정말 마음씨가 고운 자영업자도 폐업을 피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1인 사장을 하면서 버텼는데 그마저도 안 되더라는 거죠. 앞으로는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외국인 노동자 창궐하고 이제 중산층 안 보이고 완전 잘 사는 부자들 아니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초예양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점 잡아서 공갈 협박하고 돈 뜯으려고 하는 양아치들도 늘어날 거고요. 사기도 창궐하고 더러운 짓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악랄해질 것 같습니다. 참 별의별 일들 다 겪는 거죠. 돈이 없으면 양심이고 뭐 의리고 하나도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성실하게 사람같이 사는 거고 남들에게 피해 안 입히고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통제 독재로 사람들이 현실을 많이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IMF를 넘어섰답니다. 기업 파산과 아니면 개인들의 뭐 부도가 개인들의 이제 뭡니까 신용불량자 증가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언론에서는 집을 사서 몇 억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마십시오. 개막장입니다. 앞으로 은행의 대출은 없고 미국의 고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가 계속되면 한국은 경제 나락이 폭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